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강현우라고 하고요. 제가 발표할 거는 DP, IP, LP입니다. 네, 이거 세 가지 다 프로그래밍의 종류고요. 여기 밑에 사진은 LP를 맨 처음 만드신 어떤 교수님의 사진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일단 DP, IP, LP 하면 이게 뭐냐라고 먼저 생각이 드셨을 건데요. 일단 DP는 여기 분들이 다들 대부분 개발 쪽을 하시다 보니까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동적 계획법이 맞고요. IP는 인티저 프로그래밍에서 정수 계획법, LP는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 선형 계획법입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일부러 DP를 맨 처음 올려놓은 이유는 다들 이제 알고리즘 공부하다 보면 DP를 어느 순간에는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 관련돼서 IP랑 LP도 말하려는 거구나 라고 약간 트릭을 걸었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컴퓨터 프로그래밍보다는 이제 매스매티컬 옵티미제이션이어서 수리적 최적화 방법인 세 가지 계획법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리적 최적화란 무엇이냐? 특정의 집합 위에서 정의된 실수값, 함수, 정수에 대해 그 값이 최대나 최소가 되는 상태를 해석하는 문제. 이렇게 정의를 읽으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들고 오면 포물면이 있습니다. 이제 3차원에서 오목 포물면에서 이제 가장 최고점을 찾아가는 풀이 방식이 이제 제가 말한 계획법들이 수리적 최적화가 되겠는데요. 이거를 봐도 모르겠죠. 전 솔직히 이걸 봤어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수리적 최적화를 좀 쉽게 이해해보자면 조건에 대해서 최고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수리적 최적화의 간단한 모델은 다들 엑셀 써보시면서 혹시 목표값 찾기 기능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목표값 찾기 기능이 이제 가장 간단한 수리적 최적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이 목표값 찾기는 LP 선형 계획법과 LIP라 해가지고 선형 정수계획법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LP 선형 계획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리적 최적화에서는 계획법을 쓰면 이제 목적식과 제약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일단 보시면 목적식이 있고 거기 밑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특정 값이 최소값이 되거나 특정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시그마가 많이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맨 처음 저는 이걸 공부할 때 시그마가 너무 많이 나와서 드랍할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약식을 보시면 이제 그 목적식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런 제약으로 이런 조건으로 답을 찾아라 라는 제약을 걸어주는 것들을 저희는 제약식이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변수들은 선형계획법에서는 양수여야 돼서 이렇게 xj는 0 이상이라는 조건이 무조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형계획법은 다변수 1차 방정식으로 최적해를 찾는 방법인데 여기서 절대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 나오면 선형계획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선형성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간단한 걸 들고 왔는데 이제 그 우편소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의 스케줄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코드를 짜서 만드실 건데 이제 저희 과는 이거를 수학으로 풀어내라고 해서 수학으로 풀어내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월요일은 17명이 필요하고 화요일은 13명, 수요일은 15명 이렇게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5일을 연속적으로 일하면 2일을 쉬어야 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풀어내면 위에서는 직원 수를 최소화해야 되는 게 목적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subject to이게 제약식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x1에서 x7까지는 요일이고요. S-S1에서 S7은 이제 이거를 특정 변수로 하는데 이거는 디테일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맨 처음 목적식을 시그마로 막 하고 제약식도 막 시그마로 하고 이상 기호들 써서 풀어낸 것보다 간단히 적어보면 좀 쉽게 그리고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수계획법, 인티저 프로그래밍인데요. 이거는 몇몇의 변수가 정수로 제약되어 있는 문제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선형계획법이랑 무슨 차이냐? 사실은 정수계획법이 선형계획법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몇몇의 변수가 정수로 제약된다는 게 생각보다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큰 제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식부터 좀 많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보면 일단 뭐 아까 전에 다변수니까 뭐 변수가 많아진 건 상관없지만 일단 시그마가 두 종류가 생겼고 제약식 종류에서도 특정 변수들이 정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약식들이 추가가 굉장히 많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정수성 문제에서는 보시면 박 박사의 투자 자문회사 H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투자한 검토를 받았다. 그럼 이걸 보시면 아까 전 문제와는 다르게 투자 대안에 있어서는 무조건 하나 혹은 2, 3 이렇게만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투자한 1번을 한 번 고르겠다. 투자한 2번을 뭐 2번 고르겠다. 투자한 3번을 반번 고르겠다.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정수성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풀어내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투자를 해서 돌아오는 수익이 가장 최대가 되는 게 목적식인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제약식인데 생각보다 선형 계획법이 정수 계획법보다 제약식이 더 길게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XJ는 0 또는 특정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푸는 과정에서 좀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동적 계획법입니다. 이제 다들 가장 익숙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익숙할 동적 계획법인데요. 이제 동적 계획법은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여러 가지의 문제로 나누어 푸는 방법. 동적 계획법은 따로 목적식이나 제약식을 만들지 않고 그냥 바로 푸는 게 현재로서는 트렌드라고 저는 배웠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동적 계획법들은 뭐 벨만 포드, 디직스트라, 플로이드 워셔, 비터비, CYK, 얼리 이런 굉장히 좀 좋은 알고리즘들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계획법입니다. 일단 그러면 동적성 문제에서 디직스트라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런 그림들은 되게 일단 1번에서 6번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를 찾는 게 디직스트라의 문제였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동적 계획법을 코딩이 아닌 수학으로 풀어내면 이제 우측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논리만 쭉쭉쭉 적어서 푸는 건데요.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컴퓨터 알고리즘과 수리적 최적화 기획법들이 별로 안 다른 것 같다라고 느끼셨으면 굉장히 잘 이상함을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의를 다시 보면 수리적 최적화라는 것은 조건에 대해서 최고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를 따라가는 것인데 정의가 굉장히 유사하고 이게 서로 분리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디지스트라 코드와 계획법을 같이 보시면 이제 왼쪽이 코드로 표현한 것이고 오른쪽이 이제 계획법을 표현한 건데 논리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계획법이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푼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여쭤본 결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맞는 말도 아니라 하셨는데 그럼 맞는 말이 왜 아니냐 했을 때는 교수님이 그거는 네가 알아서 공부를 해봐라 하셔서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를. 결론은 알고리즘이 막힌다면 수학을 손으로 써서 풀어보면 알고리즘이 잘 풀릴 수도 있고요. 결국 어떤 방법이나 논리를 사용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게 목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은 계획법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이 조금 힘들게 느껴지고 있습니다.